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미적입니다. 네, 저번에 확통 해설 영상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었냐 하면은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해설지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린 것도 걸린 건데 사실 어제 롤 MSI 결정전 보느라 못 찍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적은 확통론 치실 분은 치시고 진짜 잘할 자신 있는 분들만 남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28번부터 써야 합니다. 30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8번이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30번이 더 어렵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28보다는 30번이 더 어렵다는 주의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고 제가 그 다른 대치동 강사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미적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번에 어차피 교육과정 바뀌잖아요. 고1은 이미 새로 바뀐 공통수학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미적은 그냥 내고 싶은 건 다 내는 것 같아요. 너 이렇게 내도 풀 수 있어? 너무 죽어봐. 이런 느낌으로 내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확통도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열심히 설명해 보긴 할 텐데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긴 하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내고 바로 기아 찍고 기아는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저는 내일까지는 학교 과제하러 갈게요. 내일까지 2개 있고 월요일에 시험도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해가지고 저 큰일 났거든요 지금. 아무튼 6월 모의고사 미적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거의 문제 유형이 고정됐죠. 이제 이런 거는 절대값이 가장 큰 거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보면은 2의 절대값이 더 큽니까? 3의 절대값이 더 큽니까? 당연히 3이 더 크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바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엄밀히 보자면은 이걸 다 이렇게 3의 n승으로 나눠줘가지고 푸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 뭐 익숙하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12 곱하기 3의 n승이랑 똑같죠. 이렇게 되고 어차피 3의 n승으로 나눠주면은 얘 지워질 거고 이거 사라져가지고 12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아이고 뭐야 나 어디다 쓰니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 뭐 넘어갈게요. 24번 같은 경우에 사실 저 여기서부터도 그동안에 물어봤던 음함수 미분법이랑은 약간 다르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음함수의 미분할 때는 합성함수의 음함수 미분이랑 곱의 미분? 그러니까 곱이랑 합성함수를 동시에 낸 적이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 xy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음함수 미분을 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 조금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근데 뭐 별건 아니고요. 해볼게요. 이거를 x에 대해서 음함수 미분을 하면 3 더하기 dy dx 그리고 더하기니까 빼기 사인의 xy 그리고 여기에다 xy를 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곱의 미분을 써가지고 1 더하기 dy dx 이렇게 쓰고 얘가 0인 거죠. 근데 여기서 평가원이 그래도 좀 배려를 해준 게 뭐냐면 요 위에 점 0,1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 정확히 못 구한다 하더라도 여기 헷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xy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어쨌든 x자리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만큼이 싹 다 사라져요. 그걸 약간 좀 배려를 어느 정도 해주신 것 같고 그럼 보면은 dy dx는 마이너스 3인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랑 같은 거니까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요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왜? 0,1을 지나야 되니까 그러면 얘 x절편은 x는 3분의 1이겠죠. 여기까지는 금방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5번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리미트가 0으로 간다를 이용을 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빼기 3n의 n 더하기 n 플러스 a의 an 더하기 6 얘가 0으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얘를 이만큼을 뭐 이제 이렇게 바꿔주고 이만큼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어떻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요것보다는 그냥 통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계산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도 않고. 네,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에 n 플러스 a에다가 요게 얘랑 곱하면은 an 더하기 a 제곱 빼기 3n 제곱 빼기 3an, 이거에다가 더하기 an 제곱 더하기 6n, 이렇게 쓰이고 얘가 0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해주면 n에 n 플러스 a에다가 n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 빼기 3의 n제곱. 그럼 요거 사라지고, 뭐 개소리니, 미안해. 요거 사라지고, 그 다음에 6 빼기 3a의 n. 맞죠? 나 뭔 짓거리. 6 빼기 2n이지. 여기도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6 빼기 2a의 n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인 거잖아요.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지금 2차식이잖아. 분모가 2차식인데 얘가 0으로 가려면은 분자가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a가 3일 수밖에 없고 이거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0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9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리미트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n에 n 플러스 3에다가 9, 이게 0으로 간다. 맞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통분한다 해서 그렇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요 식을 그냥 정리를 해버릴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통분하는 거를 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급수가 실수 s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 그냥 얘가 얘잖아요. 얘도 변형한 거잖아. 그럼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9에다가 n의 n 플러스 3, 얘가 s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부분 분수를 쓰는 거죠. 부분 분수 써주면은 9 앞으로 빠지고, 요거 바꿔주는 과정에서 3분의 1이 앞으로 빠지니까 3에다가 시그마의 nm 이렇게 되고, 이게 s로 간다라는 거. 그쵸?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해주면 사실은 뭐 굳이 다 안 써줘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고, 뭐 4분의 1, 5분의 1 쭉 가는데 얘가 4분의 1, 5분의 1 쭉 가서 뒤에 이제 3개 이렇게 있고, 사실은 얘가 다 죽어버리죠, 이만큼이. 그쵸? 뭐 얘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얘는 이제 3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쓰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싹 다 날라가고, 이 뒤에 있는 거 어차피 리미트가 0으로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0으로 간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앞에 3개만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3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얘가 s가 아닐까? 그러면은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얘가 2분의 몇이죠? 11인가요? 얘가 이제 s가 된다고. a 3이었고 s가 2분의 11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a 더하기 s는 2분의 17이 된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 이제 이거는 요런 문제가 요즘 뭐 26번, 27번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요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구하라는 값을 보고 문제에 주어진 게 뭔지 그거를 보고 구하라는 것을 위주로 이제 푸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것도 뭔가 이제 범상치 않은 거를 구하라고 하잖아. gx가 f의 역함수인데, 지금 요거는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오는 꼴이라는 걸 파악을 해야 돼요. 자, 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그 조건이 뭐죠? 이게 주어졌죠, 이거. 얘가 역함수의 미분법을 사용했을 때 g'x는 이렇게 쓰이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요거에서 g'a는 1 나누기 f에다가 ga 요렇게 쓰이고, 얘가 8분의 1인 건데, 그러면 f'의 ga, 이 친구는 8이라는 걸 바로 얻을 수가 있고 얘가 8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그냥 a밖에 없는 거지. 그쵸? a를 구하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거고, 이제 보시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어떻게 구할까? f'을 일단 먼저 써야겠지. 왜? f'을 밖에 있으니까.
이거 F'을 보시면 F'X는 3의 2의 3X승 빼기 6의 2의 2X승 더하기 4, 2의 X승. 얘가 이제 어떤 GA 값, 요 K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8이 나와야 돼. 그 말은 3, 2의 3K승 빼기 6, 2의 K승, 2K승 더하기 4의 2의 K승 빼기 8.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냥 뭐 2의 K승을 내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얘는 0보다 크겠죠. 3T의 세제곱 6T의 제곱 4T 빼기 8. 얘가 0인 거거든. 이거 그냥 뭐 조립제법 써주면 되지 않을까? 조립제법을 써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3, 마 6, 4, 마 8 2로 되려나? 2? 되나?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t 빼기 2에다가 3t 제곱 더하기 4 이게 0이 되고, t는 0보다 크고, 사실은 요거에서 이제 실근이 나올 수가 없죠. t는 2구나. 오케이. 그 말은 GA가 이제 K였는데 요 2의 K승이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K는 ln2가 되고요. 얘가 ln2이기 때문에 이제 GA가 ln이란 얘기는 F의 ln2가 A가 되도록 하는 그 A 값을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쵸? 그렇게 되면은 끝났지 뭐. 이거에다가 ln2를 대입을 해주면 2, 3ln2 빼기 3, 2의 2ln2 더하기 4, 2의 ln2. 얘가 이제 3으로 넘어가니까 이만큼 8일 것이고, 얘가 이렇게 2로 넘어가니까 얘만큼 12일 것이고, 더하기 8, 4가 되겠네요. A는 4가 될 수밖에 없고, 4 더하기 8은 정답은 12가 됩니다. 정답은 2번. 그래도 요런 문제 유형 중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풀리는 그런 느낌이 됐고요. 27번. 그 강사하는 친구랑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여기서 뭔가 싶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요 문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했거든요. 보면은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지름이 나왔어? 원이 나왔어? 항상 원주가 90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걸 보면은 BAP가 세타라고 했으니까 특히나 더 직각 삼각형을 구하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보시면 점 P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요 사각형의 넓이를 F 세타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얘를 그어줄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 얘가 수직이죠. 그쵸? 요 길이가 2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요 길이가 2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해야 되는 걸 항상 잘 봐야 되는데 수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중에서도 이게 요 원이라고 반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잖아. 그리고 요 AP, AB, PQ 이게 정확히 이 직선에 수직하기 때문에 요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대칭인 사각형이야.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이미 알고 있고, 요 높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내려줄 겁니다. 수선 딱 내려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얘를 내가 뭐 H라고 둘게요. H1 이래 둘게요. 그러면 얘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요 길이는 2 코사인의 제곱 세타라고 나올 수 있지. 그 말인 즉슨 여기서 수선의 발을 또 H2로 내려도 이 길이도 2 코사인의 제곱 세타라는 얘기야. 그 말은 요만큼은 요 2에서 이만큼을 뺀 거기 때문에 2 빼기 4 코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다 끝났죠? 사각형 F 세타라고 하는 거는 먼저 밑변 더하기 윗변, 그러면 4로 묶어줬을 때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곱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다리꼴 넓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얘가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이거 지워지면 4 사인 세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AP 대 BP가 1대 3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값이라고 했으니까 AP는 요거고요. BP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2 코사인 세타 대 2 사인 세타가 1대 3이란 얘기는 코사인 세타 대 사인 세타가 1대 3이란 얘기니까 이제 뭐 사실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몇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탄젠트 세타가 바로 쭉 넘겨주면은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쵸?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사인이 코사인의 3배니까 탄젠트 세타가 3이야? 그때의 세타의 값을 A라고 한다. 아, 탄젠트 A가 3이군요.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3, 아이고 뭐 1, 3, 루트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다 나온 거 아니야? 구하라는 게 F 프라임 A니까 일단 F 프라임 세타라고 하는 거는 12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그리고 제곱 들어가야죠. 미안. 그 다음에 빼기 4 사인의 4제곱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사인 뭐 요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인 A가 루트 10분의 3이고 코사인 A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이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 12 곱하기 9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1 빼기 4 곱하기 10의 제곱분의 3의 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10의 제곱은 그냥 뭐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남겨두고 얘가 이제 108이고 얘가 81 곱하기 4면 324인가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빼주면은 마이너스 216 여기 100 마이너스 25분의 몇 나오냐? 늙으니까 계산이 안 돼. 얘가 마이너스 54 이렇게 나오네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직각 찾는 거는 언제나 어디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조를 제가 정말 많이 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28번 이제 얘가 제가 이거 보고 아씨 이따 문제 낸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보고 제가 해설지에도 써놓긴 했는데 그 옛날에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인가? 그때 이 미적분 28번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평균 그 사이값 정리 쓰는 문제? 사이값 정리를 쓰는 문제였고 식도 약간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랑 뭐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이 조건 가가 굉장히 좀 러프하게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얘를 만족한 함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뭐 fx 5제곱하고 3제곱해서 어떤 1차 함수 ax 더하기 b를 더했을 때 이런 ln 값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 그리고 나번 조건을 봤을 때도 등호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로 주어져 있잖아. f-3, f3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리고 f'2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느낌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a 곱하기 2의 b승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a랑 b 정도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숙달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계함수를 갖잖아요. 2번 미분은 해보란 소리야.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엔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하기 싫지만 해봐야 됩니다.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걸 한번 미분 5에다가 fx의 4제곱 f'x 더하기 3에다가 fx의 제곱 f'x 더하기 a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분에다가 2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뭐 괜찮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2번 미분이 좀 귀찮죠.
두 번 미분. 약간 시험장이었으면은 이거 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긴 했을 거야. 20에다가 fx의 세제곱에 f'x의 제곱 더하기 이것도 곱미분 해줘야죠. 5에다가 fx의 4제곱에다가 f2'x 더하기 6에다가 fx, f'x f'x의 전체 제곱, 그렇죠? 합성해서 미분해줘야지. 이거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fx 제곱 f2'x 이렇게까지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한 번 더 미분을 했을 때 x 제곱 x 2분의 5의 전체 제곱에다가 2에다가 이거 해주고 2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도 되게 반신반의했는데 얘가 이걸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남고 얘가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살아남아서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4.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우고 얘로 쓰겠습니다. 이것도 지워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납원 조건을 보자고. 납원 조건을 보면 두 함수값을 곱했을 때 0이 나와? 근데 fx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보장이 돼요. 그 말은 연속성이 보장이 되고 뭐 f-3이 여기 있고 f3이라고 했을 때 두 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니까 이 사이에 어떤 값 c가 존재해서 그때의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가 있겠지. 그치? 이게 사이값 정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c가 0이 되도록 하는 c를 그냥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 알파가 0이 되고 그때의 알파 값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지. 요걸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얘를 여기다가도 대입을 하고 열심히 내가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기똥차게 fx가 다 지워지거든요. 먼저 f 알파가 0이기 때문에 뭐 f 알파 내가 팔 아프게 써볼게. f 알파의 3승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 얘가 ln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쓰일 건데 얘가 다 빵으로 가요. 일단 여기식 하나 나온 거야. 일단은. 그지? 그런데 아까 여기서 뭔가 이제 좀 특수한 인수분해가 된 식이 나오잖아.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양변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 fx 있고 fx 있고 fx 있고 fx 있으니까 이게 싸그리 다 사라지면서 좌변이 전부 0이 돼버려. 그럼 우변도 0이 돼야 되니까 우변이 0이 될 수 있는 알파 값은 알파가 마이너스 2거나 1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야. 이걸 케이스 분류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먼저 알파가 마이너스 2라 가정을 해볼게.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뭐 여기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ln에다가 4 빼기 2 더하기 2분의 5 하면은 2분의 9 ln의 2분의 9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또 어차피 이거 잘 날라갈 거고 a는 이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준 거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9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요. a 값이. 그리고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4분의 3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ln의 2분의 9니까 ln의 2분의 9 빼기 3분의 4라고 하는 게 b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죠. a는 요거, b는 요거. 일단 여기까지 체크가 됐어.
그치? 그럼 이제 A랑 B를 구했으니까 이게 진짜로 답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F'E가 0보다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거를 이용을 또 한 번 더 하실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싶어. 보시면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만들지? 문제 잘 만드는 사람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요 좌변에다가 우변에다가 x의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나? 아니지 x에다가 a에다가 아니 뭐라는 거야? 알파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써볼게요. 5에다가 fx의 4제곱 f'x 더하기 3에다가 fx의 제곱 f'x 빼기 요거 얘가 몇이라는 거야? 이거 대입해보면 몇 나와요? 그냥 일단 이렇게 쓰긴 하는데 일단은 뭐 쓰긴 써야겠지. 이렇게. 근데 요 식에다가 내가 x 자리에 2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은 5에다가 f2의 4제곱 f'2 더하기 3에다가 f2의 제곱 f'2 빼기 3분의 2 얘가 몇 나와요? 5하고 그 다음에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5 해가지고 얘가 6에다가 17 되고 17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게 좀 짜친다고 문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넘겨주면 어쨌든 얘 양수잖아요. 근데 이거 당연히 양수죠. F'E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거 양수, 이거 양수여서 일단 양수가 돼가지고 부호 자체에 일단 문제가 없어요. 그러고 넘어가야 돼. 문제가 없구나. 그러면은 알파가 1일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기대를 하고 넘어가야 돼. 뭔가 제 기준으로는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넘어간다기보다는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하는 일단은 문제가 없는데 알파가 1일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지워준다 이런 느낌인 건데 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알파가 1일 때 똑같이 해볼게요. 알파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a 더하기 b 여기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한 거죠. a 더하기 b는 ln에다가 똑같이 2분의 9가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뭐 a는 몇 나오냐? 3에다가 2 더하기 2분의 5를 계산을 해주면 얘가 이제 2분의 9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a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됐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얘를 또 이제 b 값을 대입을 해주면 ln의 2분의 9 빼기 3분의 2 얘가 b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요 식을 계산을 했잖아. 이거에다가 이제 얘만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한 번만 더 써볼게. 4f'2 더하기 3에다가 f'2의 제곱 f'2 더하기 3분의 2가 17분의 10인데 얘가 51분의 30이고 얘가 51분의 10, 34거든요. 이거 두 개 빼면은 이거 음수 나와요. 근데 아까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 얘 플러스여가지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탈락이야. 아까 구했던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걸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값 아까 뭐였니? a 곱하기 2의 b승 얘를 구하면 되는 거지 뭐. a 곱하기 2의 b승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에다가 ln 2분의 9 빼기 3분의 4 이걸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분의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 이거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3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1번이 되는데 저는 요거 보자마자 뭔가 이게
A 역할을 하고 이게 B 역할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 아니었고 B가 뭔가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네, 아무튼 28번 이렇게 해서 풀리는 문제고요. 진짜 말 그대로 fx에 대한 그 이해가 아무것도 없어도 풀리는 문제예요.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하고 뭐 그래프를 그리라는 건 더더욱 아니고 뭐 사실 작년 수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친구들이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됐고 29번 넘어갈게요. 얘는 쉬워요. 얘가 좀 그지같이 생겼는데 이거 알파 뭐 이거 보자마자 도망간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8, 29, 30 중에 일반적으로는 29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뭐 무조건 100점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전략을 제가 그런 학생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은 뭐 27, 29까지는 다 맞춘다는 보장 하에 다들 그러겠지만 30을 풀 것 같긴 해요. 28이 이번에는 30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게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언제든지 28이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사실 미적 30번이 또 쉬웠던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30번을 풀고 왜냐면 찍어서 못 맞추잖아요. 얘는 맞출 가능성이 999분의 1인데 그거를 믿는 것보다는 얘를 풀고 28번을 이제 찍어서 맞춘다는 마인드로 저는 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본인 자유니까 본인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28을 그래도 찍어서 맞추기보다는 확실히 풀어보겠다 이러면 28부터 푸는 거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나중에 수능 끝나고 와가지고 이미 이거 30번부터 풀라 해가지고 개처망했잖아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예, 아무튼 헛소리 좀 해봤고요. 보시면은 먼저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합니다. 예, 정수고요. 그리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한대요. 근데 보시면 A1, A2, A3, A4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n의 1부터 2, 3, 4를 대입을 할 거야. A1은 알파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인데 얘가 이제 0으로 가니까 그냥 얘가 1로 가니까 얘 알파예요. 얘 알파고 A2는 마찬가지로 알파에다가 사인의 파이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 파이니까 이거 0으로 가고 얘 마이너스 1로 가가지고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A3는 알파에다가 또 사인의 2분의 3파이 이거 다 안 써도 되죠. 베타에다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해가지고 얘가 또 빵으로 가고 얘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예요. A4는 뭔가 답이 보이죠? 더하기 베타의 코사인의 2파이고 이거 빵으로 가고 얘 1로 가니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은 알파 베타가 뿔마 2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수 조건 나와 있고 심지어 알파랑 베타의 대소 관계도 나와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약간 부정 방정식 풀듯이 순서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여기다 쓸까?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의 순서상이 먼저 2가 될 때를 보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 되니까 2,1 그리고 마일, 마2 요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두 개가 4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얘를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 다 쓴 거고. 아, 근데 그것도 있긴 하겠다. 이 사인 2분의 n파이랑 코사인의 2분의 n파이는 사실 n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이 주기가 4잖아. 그러니까 얘가 4마다 돌고 얘가 4마다 돌기 때문에 A5, A6, A7, A8 다 같을 거고요. A11, A9, A10 뭐 다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주기가 4를 가지고 돌 거란 얘기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수열 AN이 뭔지는 몰라. 이거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뭐 그 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등비 수열이 초항이 0보다 큰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A에 4n 빼기 2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 A2, A6 이런 거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다 같아요. A2랑 같은 거야. A2랑 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A1, A5, A9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알파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베타는 상수니까 얘가 알파에다가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케이스 분류해보면 돼요. 어렵지 않죠? 먼저 첫 번째로 알파 콤마 베타가 2 콤마 1일 때 이러면 첫 번째 식은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할 때 bn이 얘가 마이너스 6으로 가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이 3으로 갑니다. 이게 가능할지를 보는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초항이 나와 있으니까 대충 얘를 그냥 b1 두고요. 그리고 공비를 r로 둘게요. 그러면은 무한등비급수의 합에 의해서 이 친구는 b에다가 1 빼기 r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리고 얘는 초항이 이제 b2가 되니까 b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빼기 r 제곱이 될 텐데 얘가 1 빼기 r에다가 1 플러스 r 이거 분의 br 얘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말은 이만큼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r에 대한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2r 얘가 1 플러스 r이랑 같으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을 다시 였다 해보면 3분의 4 이거 왜 돌아가 3분의 4에다가 b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이렇게 돼가지고 얘 음수죠. 양수라는 조건의 모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두 번째 얘가 마1, 마2일 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3으로 갈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b의 2n이 마이너스 6으로 갈 거겠네? 똑같이 하는 거야. 얘가 3으로 갈 거고 br에다가 1 빼기 r에 1 플러스 r 얘가 마이너스 6으로 갈 거니까 똑같이 얘가 3이고 r 요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해볼게요. r은 마이너스 2 빼기 2r 그러면은 얘가 넘겨주면은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나요? 맞겠지? 여기 왜 이렇게 덥니? 죽을 것 같네. 그러면은 이제 얘를 다시 대입을 해주면 3분의 5 b 얘가 3이 되니까 b는 3 곱하기 3분의 5 해가지고 5가 되고요. 얘 일단 오케이야. 사실 수능장에서라면은 이거까지 구하고 넘어가도 딱히 상관은 없죠. 답이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풀어보면 세 번째 알파 콤마 베타가 아까 2 콤마 마이너스 1 요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또 해볼게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가 그냥 6으로 가고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가 그냥 3으로 가지 않나? 그치? 이것도 해보면 그냥 뭐 다 생략을 하고 뭐 머리로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얘가 이 경우에는 3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이야. 2r은 1 플러스 r 돼가지고 r은 1이고요. 요 경우에는 이제 b가 초항이 양수기 때문에 0이 아니잖아요. 근데 공비가 이제 1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1, 마이너스 2 이거는 또 이제 원대로 갈 때 얘가 3이고요.
n1부터 무한대 bnsd 얘가 6으로 갈 거니까 그럼 이제 얘가 2인 거잖아. 그러면은 r은 2 플러스 2r 되고요. r은 마이너스 2가 돼가지고 얘는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데 얘가 어떻게 수렴을 하겠니? 안 되고요. 정답은 얘고요. 구하라는 게 뭐죠? b1 곱하기 b3. 근데 b1 곱하기 b3는 얘는 b2의 제곱이죠. 등비 중앙 써주면 그러면 이제 요게 곱하기 이거에다가 전체 제곱을 해준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25를 곱해주면은 9분의 100 p 플러스 q라고 하는 거는 109가 되겠네요. 정답은 109가 됩니다. 이런 건 찍어서 못 맞추지. 근데 뭐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도 문제인 것 같고 30번 대망의 30번입니다. 제가 요거 해설지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인가? 4페이지인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길어지게 됐는데 요 풀이는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황 자체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까지 뭐 만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요런 유형에 익숙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특히 이제 대치동 어둠의 스킬들 막 N축 찍기 뭐 이런 얘기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합성함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시고 뭔가 이제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여부나 미분 가능성 여부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계산이 좀 더러워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따다닥 나오고 그 대입만 하면 풀린다 이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 계산을 위해 필요한 값들 그 특정 값들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 f에 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2 요 식이 이제 0보다 크거나 작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절대값 씌워서 gx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천천히 잘 설명을 해볼 건데 이게 아마 EBS 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정답률이 3.1%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더 낮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100분 안에 푸는 시험이지 뭐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고 푸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풀고 요거까지 계산을 다 하기에는 좀 빡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뭐 실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하게 되면은 제가 댓글에다 남길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일단 오케이 체크했고 gx가 그지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합성함수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성함수를 보는 게 맞고요. 편의상 얘를 hx로 두겠습니다. hx는 이거고요. 얘를 좀 더 마이너스 x승 짜증나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2의 x승 더하기 1 되고 2의 x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hx가. 그럼 먼저 이 합성함수를 볼 때는 속함수를 보는 게 맞고 속함수 중에서도 정의역, 치역을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속함수의 치역이 곧 이 전체 함수의 f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먼저 요 f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h'x를 구해볼게요. 2의 x승 더하기 1분에다가 요거에다가 2의 2x승 빼기 이거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보면은 알다시피 분모도 0보다 클 거고 분자도 0보다 클 거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예요. 증가하는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 위해서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할 때 hx를 생각을 해보면 2로 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hx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니까 1로 갑니다. 아니 1이래 0으로 갑니다. 그치? 자 그러면 h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0부터 2까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체크? 그래서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절대값에 fhx로 쓰이긴 하는데, 이 hx는 0부터 2까지밖에 못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시대요. 그래, 뭐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이 절대값에서 문제가 생기겠네. f도 3차 함수고 hx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의해서는, 얘에 의해서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을 거고, 절대값에 의해서 뭔가 생길 건데, 그 말은 이런 식으로 f의 hx가 이런 식으로 x축을 관통하는 그런 형태는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함수 gx는 x는 여기서 극소라고 합니다. 극소래, 극소. 여기서 자, gx를 절대값에 따라서 범위를 분리하고 볼게요. gx는 먼저 f의 h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f의 hx, 얘가 0보다 작을 때,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극소를 봐야 되니까 미분도 해야겠지. 절대값 함수를 한 번에 미분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g'x라고 하는 게 f'의 hx에다가 h'x, 얘가 0보다 클 때라고 쓰는 게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f'의 hx에다가 h'x, 얘가 fh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이는 게 맞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먼저 g0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 빨리 풀다 보면은, 아니 절대값 함수인데 0보다 크다라는 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죠. 왜? 적어도 g0이 0은 아니란 거거든. 절대값을 붙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건 맞지만 0보다 크다라는 건 아니잖아. g0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얘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g0을 계산을 했을 때 f의 h0,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h0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0을 대입을 했을 때 h0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 맞나? 1이지 1. 맞니? 헷갈려. 잠깐만, 1이지 1. 그치? 맞죠? 그러면 f의 1이 일단은 0은 아니다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gx라고 한 함수가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x는 0에서 극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존재해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해. 첫 번째로 이럴 경우, 두 번째로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얘는 f의 hx가 이렇다는 거죠. f의 hx가. 그랬을 때 이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뒤집힐 거 아니야. 극소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이런 식이든 해서 얘가 뒤집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극소를 만들지.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왜? 뭐 실제로 f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금 x가 0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g0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요런 식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그치?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f의 hx가 x는 0에서 극소를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안 되죠. g0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는 f의 hx가 극대를 가지면서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따져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로 x는 0에서 f의 hx, 얘가 극소이고, 그리고 f의 h0, 즉 얘는 f1이고 얘는 0보다 클 경우, 얘가 이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아우 왜 이렇게 가냐, x는 0에서 f의 hx, 얘가 극대가 되고 f의 h0, 즉 f1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hx가 지금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요 fx, f의 hx라고 하는 게 맞나? 이 전체 함수의 극대 극소 여부랑 fx의 극대 극소 여부는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x라고 한 이 속함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얘가 극소가 된다는 얘기는 fx도 극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는 얘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랑 얘가 극소가 되는 지점은 달라야겠지. 그치? 하지만 그 1대1 대응 맞춰보면 얘가 만약에 얘가 x는 알파에서 극소다. 그러면 얘는 또 그 점에서 극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x는 알파는 아닐지어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극대 극소의 경향성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이것도 증명이 당연히 가능은 한데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gx가 x는 0에서 극소라고 하셨잖아요. 극소라면 리미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미분계수에 쓸 수 있는 말인데 사실 얘가 좌미분계수는 0보다 작고 우미분계수는 0보다 크다, 이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요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x는 0 주변에서 g'x가 요 둘 중 위에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란 얘기는 f의 h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경우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f'의 hx에다가 h'x니까 리미트에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뭐 이렇게 똑같이 쓰이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 hx가 이렇게 뭐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0,1이었잖아. hx는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얘는 1 마이너스로 가요. 그리고 얘는 항상 플러스지. 그 말은 얘는 리미트에 뭐 t로 쓰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플러스니까, 아유 왜 이러냐, 얘가 플러스니까 요 놈의 부호랑 이 놈의 부호가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너가 항상 플러스죠. 얘가 이제 1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친구랑 부호가 같을 거니까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의 x도 0보다 크게 됩니다. 지금 완전히 부호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극대극소 여부가 바뀌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가 0에서 f의 hx가 극소시잖아? 그 말은 h0이 1이니까
fx는 x는 1에서 극소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됐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hx가 감소함수였다 한다면 이 h'x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을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알고 있으면 빨리 푸는 거고 모르고 있으면 이렇게 뭐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얘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fx는 x는 1에서 극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gx가 있고 gx는 절대값 함수야. 근데 그 절대값 함수가 f의 hx에 대해서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fx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잘해야 되거든. 나만 헷갈린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까지 구했으면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까지 뭐 질문이 딱히 없긴 한데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익숙한 사람이면 했을 것 같긴 해. 근데 여기서부터가 계산이 진짜 짜증나요. 내가 이거를 되게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렇지 이걸 실전에서 마주했다? 조건 하나하나 잡기가 좀 까다로웠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막 함수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를 잘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까지 지우겠습니다. 조건 나를 보면은 조건 나 G'의 ln3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절대값의 G'의 마이너스 ln3은 8분의 3의 G의 마이너스 ln3이다. 이게 조건 난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는 계속 얘기했다시피 fx는 x는 1에서 극소시고요. f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는 1에서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가 뭐 이럴 수가 없잖아. 이렇게 돼야 돼요. fx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x는 1이고요. 그럼 그때 얘를 나는 p라고 두고 이것도 x는 k라고 둘게요. 이제 이렇게 둔 이유는 fx라고 한 함수를 fx를 기준으로 볼지 f'을 기준으로 봐서 적분해서 볼지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미지수로 둔 겁니다. 두 번째로는 x는 1에서 극대시고요. f1도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1이 0보다 작고 극대니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얘가 x는 1, 얘가 x는 k, 얘가 p 이렇게 잡힐 거란 얘기야. 맞죠? 근데 여기서 이 생각도 들어야 되거든. 아까 처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함수인데 f의 정의역이 0부터 2까지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근데 걔가 미분이 가능해야 돼. 만약에 2가 요런 데 있어요. 그러면 f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어? 요 p라고 하는 지점이 2랑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0하고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gx는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요 p라고 하는 거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도 되지. hx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이 0부터 2보다 작으니까 p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 있어서도 f의 정의역이 0부터 2까지니까 p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P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면은 뭐 사실은 F0이 뭐 0이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F의 2라고 하는 게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것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없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뭐 하여튼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거를 fx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알고 있는 근이 요 p 하나밖에 없고 p조차도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뭔가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미지수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야 될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난 그게 싫으니까 그냥 적어도 1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는 f'을 가지고 볼 거라는 거야. 보면은 f'x는 최고 차항계수는 3이겠죠. 3에 x 빼기 1에 x 빼기 k 이렇게 둘 거고, 얘는 3x 제곱에다가 얘가 어떻게 나오냐, 빼기 3에다가 1 플러스 k에 x 플러스 3k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죠. 여기서 이 조건을 써볼게요. gx는 아까 말했다시피 절대값의 f의 hx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ln 3일 때를 보게 되면은 hln 3이 몇이냐 또 대입을 해봐야 돼. 얘 대입을 해보면 hln 3은 4분의 6 해가지고 2분의 3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gln 3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의 ln 3이고 얘가 절대값의 f의 2분의 3이란 말이야. 근데 요 그래프에 있어서 2분의 3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이걸 따질 때 fhx가 0보다 크냐 작냐 요걸로 gx를 나눴었으니까 지금 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g'x가 요 경우에서는 이 첫 번째 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x가 ln 3일 때에는, 그치? 말하면서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 g'의 ln 3을 식으로 써보면 f'의 hln 3에다가 h'의 ln 3을 써올 것이고, 얘는 어차피 무조건 플러스야. 얘는 h는 항상 증가했으니까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3이죠. f'의 2분의 3이랑 부호가 똑같을 거야. 근데 f' 2분의 3은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야. 아까 얘기했듯이 g'x라고 하는 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g'ln 3이라는 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입니다. 사실 얘를 구할 필요조차 없었네요. 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g'의 x가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를 이 f의 hx가 결정을 하는데, x가 ln 3일 때는 얘가 양수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g'x가 이 식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 그 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g'x는 x가 ln 3에서 양수더라. 그러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탈락이고 이거를 보란 얘기죠. 그 문제가 이제 보이지 않나요? 이거를 얘를 대입했을 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정될 수 있는 값으로 얘를 준 거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걸 보겠습니다. 이거 왼쪽 걸 좀 지울까? 어차피 뭐 유튜브 그거 있으니까, 정지 기능이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얘를 볼게요. 요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g'의 x가 x는 ln 3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볼 거야. 근데 ln 3을 대입을 했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fh의 ln 3은 f의 2분의 3이었잖아. 근데
P가 2보다 크거나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F2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3은 이 사이에 있겠지. 그 말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치?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쓰이겠지. 맞지? 완전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G'X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마이너스에 F'의 HX, H'X 이렇게 쓰일 거고, G'의 ln3은 또 똑같이 H의 ln3, H'의 ln3 너 플러스 너 2분의 3. 그러면 F'의 2분의 3은 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음수가 되려면 이게 플러스가 돼야겠지. 그러니까 2분의 3이 이런 데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지 않아?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2분의 3이. 그치? 그러니까 K는 2분의 3보다는 또 작아야 돼요.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은 G' ln3이 0이 돼버릴 거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게 빡세다는 거야. 그치? 이것도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말하면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푸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F'X는 3에다가 x 빼기 1에 x 빼기 k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때 k의 값은 1보다는 커야겠죠. 이 개형상으로. 그럼 k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요거랑 같이 했을 때,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3에다가 x제곱에 1 플러스 k의 x 더하기 k, 이게 F'X인데 이걸 가지고 fx를 생각을 해보면 x세제곱 빼기 요거의 x제곱 더하기 3kx 더하기 c, c는 적분상수, 이렇게 쓰이겠죠. 그치? 또 변수가 하나 새롭게 나왔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상에서도 G형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야. 최소값이라는 거는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로.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총 동원을 해볼까?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체크했죠?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지. 그러니까는 뭐 조건이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어찌됐든 간에 이 P라고 하는 값이, 그러니까 F2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F2라고 하는 거는 8 빼기 6의 1 플러스 K에다가 6K 더하기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이거 이렇게 지워지고 2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쵸? 그 다음에 요 조건 봐야지. 요 조건. 아직까지 안 써먹은 유일한 조건. 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볼 때 짜증나요. 마이너스 ln3 또 대입해서 구해야 돼. h에 마이너스 ln3 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에다가 3분의 2 2분의 1인가요?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h에 마이너스 ln3은 2분의 1이었어. 그러면은 f의 h의 마이너스 ln3 이거는 f의 2분의 1일 것이고, f의 2분의 1은 아까 여기가 1이었으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얘는 음수겠죠. 그러면 g는 g에다가 마이너스 ln3을 대입한 값은 절대값의 f2분의 1이랑 같은 거니까 이게 음수였잖아? 그럼 마이너스 f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은 마이너스 f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 아니 지금 뭔 맞지? 그치? 그리고 틀리지 않았겠지? 맞겠지 뭐.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g'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f의 2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제 f의 2분의 1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겠죠? 걔가 음수였으니까 요 g'의 마이너스 ln3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절대값에 마이너스 f의 2분의 1에다가 h'의 마이너스 ln3인데 이것도 계산을 해야겠네?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ln3 얘가 대입을 해주면 h'의 마이너스 ln3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시간 안에 실수 없이 푸냐라는 거야. 나는 그걸 푸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나야 이게 업이니까는 와 욕하면서도 풀지만 이걸 고3 애들이 푼다라는 게 나는 참 신기한 것 같긴 해. 얘가 정확히 8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너가 아이고 뭐야 씨 얘가 8분의 3이구나. 아 지워지네. 개꿀이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식이 좀 어지럽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에 이게 마이너스 f의 2분의 1이 되는데요. 이 절대값은 사실은 그냥 뻗겨줘도 이제 그 부호를 내가 하나로 결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얘는 f'의 2분의 1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 식을 정리를 때려주면은 f'의 2분의 1 더하기 f 2분의 1 얘가 빵이 됩니다. 그쵸? 그지? 자, 거의 끝났어요. 이거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열심히 계산을 해보면 f'의 2분의 1이라 하는 거는 3에다가 4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k 더하기 k 내가 계산식도 안 해야 될 텐데 그 2분의 k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3k가 될 거야. f의 2분의 1이라 하는 거는 8 빼기 8분의 1이지 8분의 1 빼기 8분의 3에다가 1 플러스 k에 더하기 2분의 3k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8분의 9k 빼기 4분의 1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c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니까 c라고 하는 거는 이거 했을 때 1 빼기 8분의 21k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거를 니은이라 뒀을 때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1 빼기 8분의 21k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이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k는 이 범위 안에도 포함되죠. 맞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거 G0의 최소값 아까 G0은 H0은 1이기 때문에 F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지? F1은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그냥 그 개수의 합을 보면 되는 거죠. 1 빼기 2분의 3 빼기 2분의 3k 더하기 3k 더하기 c니까 얘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아니지, 잠깐만. 절대값 안 붙였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데 F1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야지. 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그지? 나 뭔가 잘못했니? 잠깐만. 뭔가 잘못한 거 같기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2분의 3k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c 빼기 2분의 1 이거의 절대값이었는데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k 빼기 c 더하기 2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c가 아까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8분의 12가 되고 더해주니까 8분의 9k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의 최소값. 얘의 최소값은 k가 최소일 때. 맞죠? 이게 최소값이 될 거고요. 마지막까지 계산이 더러운데 14분의 18 빼기 7 14분의 11이 될 거고 이게 p 플러스 q는 25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계산 실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하지? 현장에서 풀었을 진짜 간당간당하게 풀거나 솔직히 100점 좀 빡셌을 것 같은데 진짜 인간적으로. 앞에 문제 1번부터 14번까지가 너무 쉽고 그러니까 20번도 쉽고 21번도 쉽고 그나마 이제 생각해볼 만한 게 15, 22번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옛날 이제 세 문제 킬러 중에서 하나 맞추면 1등급, 세 개 다 틀리면 2등급, 거기서 하나 더 틀리면 3등급 나오던 그 가형 시절 그때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제가 얘기한 대치동 강사 친구는 자기는 30보다 28이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어렵게 푸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계산량이 많은 건 사실이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나는 수능 때까지 28번 30번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가질 만한 자신이 있다 이러면 미적분 하시는 게 맞고요. 자신이 없다 하면 고려해보세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문제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한마디가 아니지 그냥 쭉 정리를 해보면 gx가 fx의 함수값, 합성함수에 대한 절대값이다. 그러면 얘는 f의 hx라고 하는 놈의 부호에 따라서 gx도 결정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g'x도 fhx라고 하는 그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gx의 극소를 이용을 해서 fx에 대한 식을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통해서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냈고 마지막 남은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h에다가 뭐 ln3도 대입을 해보고 마이너스 ln3도 대입을 해보고 뭐 0도 대입을 해보고 이것저것 다 대입을 해보고 그 값들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지 않고 계산을 완벽하게 하면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고요. 사실 요 계산 자체가 뭐 C 가지고 어떻게 푸는 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평가원 문제인데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나오면 풀어야 되고요. 뭐 그지 같다 해서 안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대학 가셔야지. 그쵸?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미적 풀이를 끝내고요. 이건 25죠. 다음에 이제 기하 풀 건데 네, 바로 충전만 조금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형 치느라 고생 많았어요.